Hello everyone. The Phonological Studies welcomes you back. Today we continue to talk about foot building. Our focus in this posting is extrametricality and its problems.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잉여 운율성의 개념과 그 문제를 살펴봅니다. 복습을 겸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영어를 중심으로 요약해 봅니다. 영어의 음보는 음량, 민감, 트로케 형태로 두 개의 경음절을 묶어서 하나의 음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의 중음절이 음보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음보 형성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어야 되며 음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주강세가 가는 것은 즉 머리 음보의 위치는 맨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Andrew Wright 또 다른 말로 하면 Head, Foot, Right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대 음보화 parse syllable 하는 말입니다. parse syllable은 syllable을 음보로 parse해라 넣어라 이런 말인데 최대 음보화의 개념이 뭐냐? All syllables are maximally parsed into feet. 모든 음절은 최대한 음보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음절 하나로 된 불구음보 light syllable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5개의 음절이 있다면 2개씩 묶고 나머지 하나가 light syllable일 경우에는 못 묶는다 그런 얘기겠죠. 불구음보와 최대 음절화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원리 제약의 상대성 또는 제약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음절을 음보화하라 하는 원리가 있지만 이보다 더 우선순위의 제약, 어겨지지 않는 제약이 바로 불구음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문법에서 흔히 보는 예외 조항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즉, parse syllable이라는 원리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no degenerate foot, 즉 경음절 하나만으로 음보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ight syllable 5개로 되어져 있는 음보를 예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2개씩 묶어서 이것을 2개의 음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light syllable 2개를 혹은 이렇게 앞이나 뒤든 이런 음보로 넣을 수 있는 light syllable 2개가 있는데 둘 다 하지 않으면 이건 maximally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ximal passing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음절은 최대한 음보화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light syllable 하나를 요거를 음보로 만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degenerate foot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도 LN을 묶고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형태도 가능합니다. America, stupidity, recovery 이런 단어에서 보이는 그런 예입니다. 앞에 있는 L, 뒤에 있는 L이 그 자체적으로 음보를 만들면 하나의 경음절로 된 음보, 즉 불구음보가 되며 영어는 불구음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LLLL의 형태가 앞에 2개만 또는 뒤에 2개가 묶이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하지만 가운데 2개가 묶이고 앞뒤로 남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음보화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단순한 음보화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라틴어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라틴어 특유의 강세 현상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며 또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강세가 섞여 있어서 예외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음보 형성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더구나 음보 이론 자체에서 생기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CVC가 항상 중음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향성도 head, foot, right에도 많은 예외가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음보화 과정에서 영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잉여 운율성, extrametricality라는 말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 잉여 운율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에 있는 자음은 음보화가 되지 않고 음절화가 되지 않고 남아서 아래에 있는 CVC는 무게가 heavy가 아니고
light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방향성의 문제에서 마지막 음절이 음보가 되지 않는 것은 거기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음보가 돼야 되는데 음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음절은 엑스트라메트리컬이다. 즉 음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라틴어 어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광세 위치, 즉 head, foot, right 에도 문제가 있는데 foot extrametricality로 설명을 해서 제일 마지막 heavy syllable은 음보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heavy syllable이 주광세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광세 위치의 문제도 foot extrametricality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rametricality의 세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자음 잉여운율성, 음절 잉여운율성, 음보 잉여운율성 이 자체가 다 맞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잉여운율성 이론은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운율성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어떠한 내용이며 또 그러한 설명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예외가 있는지 이것을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아야 영어의 음보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음 잉여운율성에 관련돼서 CVC 음절의 무게를 봅니다. CVC는 때로는 경음절, 때로는 중음절이 됩니다. 특히 어말에 있는 CVC는 경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tenet, sodom, hammock, relish, peril, bottom 이런 데에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음절이 다 CVC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말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T는 음보로 들어갈 때에 그 음절을 중음절로 만들지 못하고 경음절로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어말의 CVC 음절은 중음절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음 잉여운율성 consonant extrametricality를 제안했습니다. 어말의 자음은 음절의 무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소극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말의 자음은 음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앞서서 음절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완전 음절화 exhaustive syllabification principle을 어기는 예외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자음 잉여운율성은 단음절어 pen, shut, shame, pet 등에 적용되면 경음절 하나만 남아서 음보화를 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보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어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말의 CVC가 중음절이 되는 경우 그리고 어말이 아닌 CVC가 경음절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Hackensack, Nepal, Defer, Sudan, Export, Hotel 이런 예를 보면은 뒤에 있는 tell, fer 이것이 강세를 받고 그것이 heavy syllable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예외로서는 단어의 중간에 CVC가 경음절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Indiana, personality, serendipity, Hackensack, compensate, conversation 이걸 각질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음보를 보시면 indy 그래서 heavy light 형태예요. seren 할 때는 light heavy 형태고 compen 이럴 때는 heavy heavy의 형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보화를 나타내려면 격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난 포스팅에서 이러한 음보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자로 표시를 해서 3줄 또는 4줄로 쓰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면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논문 쓰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것을 한 줄로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괄호는 그대로 음보를 나타내면 이 주광세가 있는 곳이 엔드룰이 적용된 것이고 그냥 부광세 혹은 중광세는 음보의 머리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점차 이렇게 한 줄로 표기하는데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이 음보화에는 강약 교체를 보이는 전형적인 트로키 형태인데 문장의 구성을 잘 보면은
이런 HL 또는 LH 또는 HH 같은 음보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H가 아니라 light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CVC, 여기서 CVC, 여기서 CVC 각각이 다 light라고 간주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VC가 light로 활동하는 것은 단지 엄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이고 있으며 또 앞에서 보았지만 CVC가 엄알에 있는 경우에도 엑스트라메트리컬 컨소넌트가 아니고 그냥 중음절을 만들어서 음보화되기 때문에 자음 잉여 운율성은 오히려 음절의 무게를 판단하는데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향성에서도 잉여 운율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앞에 light, light, light 음절을 볼 때 이 경우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건너뛰었으며 또 이쪽에서는 마지막 음절이 음보화되고 제일 앞에 있는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의 경우는 syllable extrametricality가 적용이 되고 B의 경우는 syllable extrametricality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앞에 이것은 라틴계 단어로 라틴계의 강세의 원리 중에 하나인 extrametricality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영어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1000년, 1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머닐라, 바나나, 알래스카처럼 라틴 계통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이 잉여 음절이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절 잉여 운율성, syllable extrametricality 또는 라틴어에 적용된다 그래서 라틴 extrametricality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라틴계 어원의 단어는 마지막 음절이 extrametrical이다. 즉 음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접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ID, ISH, IC 이런 형태는 또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라틴계 말이라도 atom, profound 같이 이음절이면서 앞에 음절이 L인 경우는 light인 경우는 음절 잉여 운율성을 적용하면 경음절 하나만 남아서 음보화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음절 잉여 운율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자음 잉여 운율성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겁니다. 라틴계 접사 중에서도 histori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절 잉여 운율성이 예외가 돼서 그러한 부분이 예외라고 마킹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둘로 나눠서 라틴계, 비라틴계로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하나의 언어에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라틴계 단어와 비라틴계 단어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강세를 가진다는 주장은 일종의 어휘분할, lexical dichotomy입니다. 어휘분할은 어휘부를 나누어 묶어서 각각의 어휘부에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가지며 이 안에 외래어나 사투리와 같은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복수의 시스템이 있어서 특정한 현상이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 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체계적인 언어 이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것을 눈 감고 인정한다 해도 방향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렉시컬 다이코토미를 통해서 어휘가 서로 적용될 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 해도 이러한 문제는 좀 고약하죠. abracadabra, 타타마그치 우리가 한 대로 강약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부터 음보화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묶이고 여기에 묶여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abracadabra는 틀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는 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단어 앞에서
강약약, 아브라카, 강약약, 타타마, 강약약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강약약 구조를 가진 것을 initial dactylity라고 합니다. 단어의 초앞에 강약약 구조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initial dactylity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initial dactylity에서 이렇게 음보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Pamela, Africa, agony와 같은 단어도, 이거 라틴계 단어입니다. 이러한 그 initial dactylity가 보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banana와 같이 예외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 예외는 그런대로 예외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음절 잉여 운율성 syllable extrametricality로서는 제대로 된 설명, 시스테매틱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종단 규칙으로 알려진 주강세의 위치 문제에 대해도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head, foot, right로 Cuyahoga, Mississippi, Aromatic, Indiana, Tortilla, Bandana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음보가 주강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head, foot, right의 예외가 될 터인데요. photograph, separate 이렇게 제일 마지막 음절이 주강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음절이 주강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extrametricality가 동원이 됩니다. The final H foot is extrametrical. 제일 마지막에 있는 H 하나만으로 되어진 음보는 extrametrical이다. 즉 앤드릴이나 head, foot, right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빼고 진행을 한다. 이런 것이 foot extrametricality입니다. 물론 이것도 음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지요. 앞에서 consonant extrametricality도 그랬고 syllable extrametricality도 그랬고 지금 여기 foot extrametricality도 적용을 했을 때 그 남은 부분이 음보화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형태가 되면, 불분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그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H음보가 and를 적용할 때 무시되고 그것을 건너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A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음보가 H음보가 아니고 LL음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head, foot, right, and right의 영향을 받지만 이 뒤에 있는 형태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heavy syllable이기 때문에 얘를 건너뛰고 여기에 주강세가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보 잉여 운율성 foot extrametricality에도 두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CVV인 경우에 같은 H라 할지라도 CVC가 아니라 CVV인 경우는 shampoo, negate, bamboo, profane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주강세가 갑니다. 그러니까 주강세를 무조건 제일 마지막 H가 주강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heavy syllable이 주강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separate 할 때는 주강세가 세가 있지만 separation 할 때는 뒤로 갑니다. 여기에서 Hfoot가 파이널의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H를 extrametrical로 하면 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H, 마지막 heavy syllable의 위치도 또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체계적인 음보 형성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음보의 종류, 음보의 방향, 주강세 위치에 대한 설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를 앞서 말한 것처럼 extrametricality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 형성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준 독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등의 인접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주었지만은 라틴 extrametricality라고 해서 라틴에서 유래한 단어와 비라틴계의 단어를 구분하여 강세를 비롯한 의문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강세 시스템을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예외적인 현상이 많아서 설명이 3분 5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라틴어가 이미 기원 후 7세기부터 영향을 미쳤고 프랑스의 경우는 11세기경부터 또 독일의 경우는 영어가 태동하는 가장 초창기부터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단어들이 영어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외래어, 여전히 외국어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영어 자체의 음운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 식의 접근 방법, 나누고 쪼개고 예외를 설명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기존의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 시어리,應用운율성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컨소넌트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의 경우 제일 마지막 CVC가 light인데 심지어는 마지막에 CVC가 heavy인 경우, 두 번째는 마지막이 아닌데 CVC가 light인 경우가 발견되고 syllable extrametricality, 음절 잉여 운율성에서는 이 라틴어의 경우에도 마지막 음절이 음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부터 세 번째 실라블이 음보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것을 syllable extrametricality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foot extrametricality는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어쩌면 주광세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도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고 찾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까지는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 시어리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가 도입되는 순간 영어의 강세를 설명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영어의 음보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려면 파생어의 강세도 함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초점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엑스트라매트리컬리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위해서 다음 편에서 3번에서는 CVC 음절의 무게, 그리고 4번에서는 소위 이니셜 덱틸리티로 불려진 이니셜 푸팅 그리고 풋 하모니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번에서는 접사가 붙을 때는 음보화가 어떻게 되는가 foot and affixes로 이루어지면서 총 5배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음보를 알아나갈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You are cordially advised to follow the lectures step by step so that you can get an overall view of English stress system. Okay, I hope you've enjoyed this posting. Bye-bye.